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군무원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군무원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군무원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기본 이론에다가 판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군무원 행정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문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문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질서위반규제법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항상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조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출제됐던 행정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입니다. 행정법이 시간적 효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행정법이 여러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력도 있고, 그다음에 확정력도 있고, 여러 가지 효력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부한 것은 바로 시간적 효력이 되겠죠. 시간적 효력에서 가장 요새 뜨거운 감자 뭡니까?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소급.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간적 범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소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행위가 완성된 상태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 안 돼요. 안 되고 부진정소급 같은 경우는 행위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입니다. 따라서 소급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행정법규는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건 뭐냐면 4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정소급의 경우는 신뢰 여부를 주장할 수 있으나 부진정소급은 없다. 말이 안 되죠. 자, 부진정소급은 소급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소급이나 부진정소급이나 모두 신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신뢰가 작아야죠.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약간 제약적으로 우리가 소급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소급효 금지 원칙은 원래 형법에 있는 겁니다. 형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행위시법주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행정법을 잘하려면 형법도 잘해야 되고 형수법 다 잘해야 돼요. 바로 제가 모든 법을 다 연구를 다 끝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문제를 맞힐 수 있다. 저만 잘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은 꽃길로 가서 반드시 군무원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줬죠? 다음 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때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문제를 내가 잘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외관은 뭡니까?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뭡니까? 내용은 법규명령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항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법규명령 형식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경우는 대통령령 외에는 법규성을 띠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즉 뭐냐면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바로 뭡니까? 행정입법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행정입법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법규명령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법규명령에 또 두 가지가 있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렇게 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 거의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위임명령입니다. 자, 바로 2번 문제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임할 때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조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조례는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요건 가능하지만 위임명령, 위임에 의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알았죠?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규칙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고시 같은 게 문제됩니다. 아시겠죠? 고시의 효과, 언제 도달한 것을 볼 것이냐 이런 얘기죠. 효력이 발생했을 때부터 도달한 것을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뭡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 정신이 분산되면은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돌을 닦는 마음, 수련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 종착역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내가 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까지 풀었고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인가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인가. 자, 인가를 보기 전에 인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인가는 권리를 보충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권리를 보충하죠. 인가는 권리를 보충해준다. 보충해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가를 해줬는데 말이죠. 자, 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본 행위와 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우 중요하다. 인가와 기본 행위가 어우러진 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답이 이제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기본 행위가 소멸됐습니다. 이게 소멸됐다. 기본 행위가 자연적으로 소멸됐다. 당연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당연무효. 잘 보십시오. 당연무효가 됐을 때는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가 없어요. 즉 인가를 해줬던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은 직권 취소가 불가합니다. 알았죠? 즉 뭐냐면 당연무효라는 것은 일종의 실효입니다. 실효. 잘 보십시오. 실효가 되는 건데 실효는 취소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자기가 사라져 주기 때문에 따라서 실효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제가 기출문제 강의는 우리 사이트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PPT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해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예를 들어 기본행위 기술 도입에 해지가 있었다. 해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럼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소급표에서 진정소급, 부진소급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행위와 인가, 이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다. 출제 포인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간단히 제가 답이 안 되는 걸 좀 보겠습니다. 1번,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 인가처분 자체가 흠이 있다. 그럼 그 인가처분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명백하고 말이죠. 중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럴 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군무원 시험의 흐름이 뭐냐면 이론, 핵심적인 이론을 같이 접목을 한다는 게 최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왔다. 직권 취소나 실효.
그러면 이놈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행정법에서 직권 취소와 실효는 매우 중차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걸 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행정법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면은 아주 쉽게 빨리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까지 우리가 이제 해설했고, 다음 4번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4번 문제는 이 행정법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약방의 감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지도는 크게 네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권력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지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행정지도 따랐는데 불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지도 실명제라든가, 자,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 바로 비례원칙, 이게 적용돼야 돼요. 비례원칙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례원칙. 자, 비례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적필상이죠. 자, 이걸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필상 그러니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입니다. 적은 적합성이에요. 필은 필요성, 그 다음에 상은 상당성인데, 자, 적합성 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꼭 들어맞는다 이런 뜻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필요성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최소 침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느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적합성이 최소 침해 원칙이다. 틀렸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공부하면 되겠고, 행정지도는 25문제 중에서 항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언급했듯이 답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행정청이 국토관리법 위반 소정의 토지거래 계약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허위 신고를 했어요. 허위 신고.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겠어요? 허위 신고는 바로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간단히 나왔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즉 행정법도 형법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형법에 보면은 형법 제20조 보면 정당행위, 그죠? 그다음에 21조 정당방위, 뭐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 이론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다수에 대한 행정지도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행정지도. 자, 다음 보겠습니다. 헌법. 자, 우리가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이 행정법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5번 문제.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죠. 그럼 군무원 시험이면 군무원에 대한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바로 이 5번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 우연 결정이 있고 합헌 결정이 있고 헌법 불합치가 있고 일부 우연, 그죠? 일부 합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변형 결정이라고 하죠. 이런 사항이 많지만, 자, 5번의 1번 같은 경우 뭐냐면 현역 군인이 말이죠. 군무원이 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군무원이 다루는 특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현역 군인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히 평등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병역적인 측면, 그죠? 병역.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이죠. 이렇게.
이건 군인입니다. 군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군무원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역 군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명확하게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불가피할 때는 누가 합니까? 바로 병역, 군인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게 과연 평등권 침해인가 이런 얘기예요. 평등권. 자, 여러분들 평등권은 헌법제 몇 조 있습니까? 헌법제 11조 있죠? 평등은 자, 누구에게나 법률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등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헌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느끼고 감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험영재 여러분들은 우리 행정법이 70군데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세우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핵심 정리 이거를 출간하면서 완벽하게 행정법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간단했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 권한 유무는 직권조사는 아니다. 그렇죠. 직권 취소할 때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재량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시간도 촉박하고 세월은 자꾸 가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강좌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번에 2020년과 2021년도 행정법 이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대로 출제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자, 행정법의 뜨거운 감자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죠? 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제가 자, 정보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보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있네요. 정보공개법.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자, 우리 군무원 행정법은 해마다 이 문제 아니면 이 문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숙지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올해 군무원 행정법에서 정보공개법 나왔다. 그럼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보호법익은 뭘까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사생활입니다. 사생활. 이렇게 되고 자, 정보공개법은 뭡니까? 이것은 알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 권리.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를 내가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별적.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사건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도 17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정보를 받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넘겨야지 포괄적, 일괄적으로 넘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24조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거기 보시면은 다른 건 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괄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일괄적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아십니다. 거기 보면은 고유 식별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시행령과 보호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법에서 포괄적으로 받는 거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행정법의 기본 이념 뭐냐면 개인의 기본적인 공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한테 공익도 필요하고 이걸 잘 절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조문이 곧바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자, 다음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원래 문제 7번이 1번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바로 이제 신뢰보 원칙이죠. 자, 신뢰보호가 나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을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에요. 자,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이게 있을 때 그걸 믿었던 당사자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뢰원칙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발언됐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답이 3번이 틀렸는데 대법원은 신권의 법리. 자, 신뢰원칙의 파생원칙이 또 실권이 있습니다. 실권. 자, 실권이라는 것은 권한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실권의 법리. 자,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어디에서 원용했을까요? 자, 거기 보면 신뢰원칙에서 한다.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에서는 신의 성실원칙에서 우리가 발언됐다 이렇게 봅니다. 신의 성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말 한마디에 점수가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법은 국어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장난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문 같은 게 나오면은 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문과 모든 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법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인데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정보공개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정보공개법입니다. 자, 정보공개법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자,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될지 아니면 공개하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가장 중요하다. 즉 뭐냐면 정보,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와 그다음에 공개하는 정보가 있겠죠. 이 둘을 가려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아래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위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행정법에서는 비공개가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정보공개법. 이건 뭐냐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출제되고 있다.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바로 조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문이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미 조문,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법 관련 조문을 완벽하게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를 빨리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자, 공개법 그대로 출제됐어요. 자, 답은 3번인데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거기 보시면은 제3자 너무 중요하죠. 제3자한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정보 공개를 하지. 제3자는 말이죠. 내 정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 거기 보시면은 7일 이내, 7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7일이 틀렸죠. 3일 이내 이렇게. 이것은 조문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이냐면 정보공개법 뭐냐면 제3자 제21조가 되겠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입니다. 아시겠죠? 저건 내 공개와 관련 있어요. 정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 제21조에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충격을 먹겠죠. 바로 행정법이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올 거,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핵심 이론, 핵심 판례를 항상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